자, 범죄 피해자 분류입니다. 자, 맨들 좀 기억하셔야죠. 유책성, 귀책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 당한 사람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자, 책임 없는 피해자 여러분들. 약취 유인죄의 미성년자, 영아살해죄의 영아. 태어나자마자 엄마로부터 죽임을 당했어. 본인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자각이 없는 피해자를 말해요. 자, 책임이 조금 있는 피해자. 무지에 의한 피해자인데 낙태로 사망한 임산부야. 임산부가 낙태를 받다가 사망했어. 정상적으로 병원에 가서 하면 되는데 혼자 그러다가 본인이 약간의 책임은 있다 이 말이죠. 가해자와 동등한 책임. 자, 자발적 피해자. 또 동반 자살, 살인을 촉탁 승낙한 사람. 이런 경우는 나 죽여주라. 가해자와 동등한 책임이 있습니다. 가해자보다 더 유책한 피해자. 자, 유발적 피해자죠. 공격당한 피해루나. 아버지를 때리다가 아버지로부터 맞았어. 이런 경우를 가해자보다 더 유책한. 유책성이 가장 큰 공격적 정당 방위의 상대방이죠. 정당 방위의 상대방. 기만하다가 또 환상적 피해자. 이런 경우가 유책성이 가장 큰 피해자다. 여러분들 이 맨델존의 유책성 기준은 정확히 봐두셔야 해요.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 다음에 헌티가 나서 헌티히 그랬어요. 헌티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는 뭐지?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 피해자와 심리적 피해자로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자, 일반적 피해자는 피해자의 외적 기준이에요. 여성이라든가 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자라든가 이민이나 소수민족 등 이렇게 약자야 약자. 약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야. 이 애들은 일반적 피해자야. 그런데 심리적으로 겉으로는 멀쩡한데 심리적으로 문제된 사람들이 있어. 의기가 소침되어 있다거나 무관심한 자, 탐욕자, 지나치게 탐욕을 부린다거나 방종, 호색가, 여자를 너무 찾는다거나 비탄자, 학대자, 파멸된 자 이런 사람들이 이 파멸된 자는 뭘까? 더블 페일러죠. 도피,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의하면 도피자고 도피형이고 또 클라우드와 오린도 도피적 문화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결돼야 해. 자, 심리적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그런데 심리적으로 문제된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심리적 피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티를 생각할 때 여러분 주의할 것은 약자들은 일반 그 다음에 심리가 나오면 심리적이야. 그런데 보세요. 심신장애자가 있어. 심신장애자. 이것은 심신장애자는 장애자야. 약자란 얘기지. 이것이 심리적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심자가 들어갔다 해서 심리적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엘렌베르가 어릴 때 얼른 베르나이야. 자, 잠재적이란 뭐예요? 피해자가 되기 쉬운 경향성이란 얘기야. 자, 똑같아. 이게 심리적 개념하고 똑같아. 피학대자, 우울, 자기만족, 막연한 불안, 공포증에 또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위축돼 있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먹잇거리가 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자, 일반적 피해자는 특수한 원인이 없는 피해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해와 피해 사이에 신경증적, 심리학적, 유전, 생물학적 특수관계를 제시하고 피해 원인 해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렌베르그는 심리 기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칼맨이 나옵니다. 칼을 맨 사람이야. 칼을 맨 사람은 법을 잘 지켜요. 그래서 규범과 책임을 종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규범과 책임을 종합해서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돼? 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칼맨은 비행적 피해자, 유인 피해자, 조심성 없는 피해자, 보호가치가 없는 피해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칼맨이야. 칼을 맨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비행적 피해자는 반사회적 행위로 타인의 범행의 표적이 된 사람이에요. 나쁜 짓을 하고 다녀. 다른 사람을 속이려다가 사기를 당해. 범죄 유발자야.
자, 밤에 막 야간에 떠들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비행적 피해자예요. 유인 피해자. 자, 유인하고 유혹해서 가해자가 범행을 해. 일부 강간 피해자를 얘기합니다. 예. 자, 조심성 없는 피해자. 피해자의 부주의로 범죄자를 유인해. 예? 예. 부주의로. 너무 막 치렁치렁 뭔가 뭐 외장을 달고 다닌다거나 장식품을. 자, 보호가치가 없는 피해자. 비도덕적 졸부가 약탈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비도덕적이야. 졸부는 졸부인데 비도덕적이야. 도덕적으로 남의 것을 뭐입니까? 어쨌거나 부당 불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어. 그런데 그것이 약탈 범죄의 대상이 됐다. 보호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칼맨의 규범과 책임 종합입니다. 또 레크레스가 나와서 이 레크레스는 여러분들 봉쇄 이론의 통제 이론, 봉쇄 이론의 주장자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또 자기 관념 이론 얘기하고요. 또 자기 관념의 중요성으로 범죄와 이 절연체다는 말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봉쇄 이론 나오면 3P가 나와야 하고 유인 요인으로 그 다음에 범죄를 차단하는 요인으로 내적, 외적 요인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순수 도발을 기준으로 순수 피해자가 있는가 하면 도발 피해자가 있다. 순수 피해자는 뭘까? 그냥 가해자한테 두들겨 맞는 것이 피해자지. 응? 그런데 도발 피해자는 피가 피를 불렀어. 피가 피를 불러. 그래서 피해자가 먼저 도발을 해. 그래서 가해자가 열받아갖고 피해를 때리는 거야. 피가 피입니다. 도발 피해자. 그래서 레크레스는 순수 도발. 이렇게 도발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 그래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잘 안 나오던 것인데 세이프가 나와. 세이퍼. 기능적 책임성을 기준으로 해서 기능적 책임성. 책임은 책임인데 기능적. 이 세이퍼는 뭐예요? 세이퍼. 다른 말로 한번 이게 소리난 대로 읽어보면 어떻게 돼? 안전이죠, 안전. 예? 안전 지킴이야. 안전 지킴이의 기능적 책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세이퍼. 자, 전혀 관계없는 피해자. 유발했던 피해자, 유발한 피해자, 촉진적 피해자, 피해를 더 촉진해서 생물학적으로 연약한 피해자, 사회적으로 연약한 피해자, 자기 피해자화, 정치적 피해자 이렇게 나눴단 말이야. 기능적 책임 기준으로. 자, 갑자기 그냥 아무 관계없는데 맞았어. 무관한 피해자야. 자, 유발적 피해자야. 건드렸어. 촉진적. 한번 해봐 하면서 더 촉진했죠. 생물학적, 사회학적으로 연약한 피해자. 또 자기 피해자화. 그 다음에 정치적 피해자 이렇게 나눴다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이제 분류를 피해자 없는 범죄하고 피해자가 동의나 기여한 거 볼까요? 자, 마약이라든가 성매매, 낙태, 성기 노출, 포르노 영업 등은 개인 피해가 없는 공공법익 침해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범죄화의 논의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이런 범죄는 암수범죄 문제가 있어.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밖으로.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동의 기여입니다. 가해 피해 구별이 어려운 범죄가 있어.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낙태를 했어. 작물을 수수해서 주고받았어. 자, 증술에 주고받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주고받는 거. 성매매, 도박, 동성애 등은 이것은 잘 드러나지 않아. 그렇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별이 어렵다니까. 그래서 피해자 동의와 피해자의 기여에 의해서 나온 범죄들 이것은 전부 다 암수범죄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